왜 퇴사를 했니? 왜 실패를 했니?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 나를 방어해야지, 나를 보호해야지. 그러면 잘못된 언어, 표현이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담 남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탈락하는 유형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전에 언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을 너무나 잘해서 뇌를 거치지 않고 탁 튀어나온 사람들 탈락한다 말씀드렸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단답형으로 긴장돼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 대화를 이끌고 나가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마인드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두 편에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 즉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심리예요. 방어 기제가 막 발동하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은 면접장에서 면접관에게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받을 거예요. 왜 퇴사를 했니? 이 프로젝트는 왜 실패를 했니? 이거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니?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 나를 방어해야지, 나를 보호해야지. 그러면 잘못된 언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탓, 외부 탓, 환경 탓, 사람 탓. 일단 나는 잘못은 없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단 얼마 전에 제가 면접을 봤어요. 그때 사람을 뽑을 때 퇴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퇴사를 한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죠. 경력이었기 때문에 뭐 경력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왜 퇴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타타타타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한 10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컴퓨터 이야기에서부터 내 컴퓨터 뭐 기종까지 막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뭐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기 컴퓨터는 이렇게 좋은 걸 사고 내 거는 좋은 걸 사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참 듣고 나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지원하신 분께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어차피 들어주지 않는데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감정은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분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방어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는 센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요, 면접관은요, 이 친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은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입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아요. 나를 방어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이 잘못해서,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잘못 행동해서 그때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오히려 더 성숙하게 여러분들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외부 탓을 하네? 환경 탓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팀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타타타타 했습니다. 조직에 들어오는 순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요. 잘못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상대방 탓, 환경 탓만 하고 있다면 과연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팀워크 측면에서도 이것을 오히려 자기 스스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반성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면접은 약간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면접장에서 누구 탓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대화를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왜 망했어요? 행사가 잘 안 됐나요? 비가 와서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물론 이렇게 비가 와서, 뭐 어떤 날씨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외부 환경 탓인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에 대비하지 못한 것도 내 잘못입니다. 전체는 외부 환경이 잘못돼서 어떤 누군가의 잘못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프로젝트를 하다가 누가 빤스러를 한다든가 그런 거 환경 탓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고 피드백도 되지 않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지? 내가 개선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지? 즉 내면의 어떠한 반성, 내면의 성찰, 내면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는데 공모전에 열심히 나가는데 단 한 건의 수상을 한 적도 없대요. 마케팅을 지원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되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항상 공모전을 하다 보면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5명이서 시작하다 나중에 둘이서 3명이서 한대요. 나머지 2명은 다 도망간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반성한 건 뭐냐면 어차피 여러 번 하면서 중간에 이탈한다는 걸 깨닫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과업을 아레나를 명확하게 다 5명이
명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복해서 과업을 맡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이 중간에 사라져도 중복해서 과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좋은 피드백이죠. 즉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결과물이 좋을 수는 없어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항상 외부 탓하고 남 탓하는 것도 뭐 살아봐서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어필한다면 조금은 더 성숙한 분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약간은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외부 환경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정말 불합리한 뭐 범법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걸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들이 조금 안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부분을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면접에서는 더 좋게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탓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